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한동훈 돌풍이 부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 알고 종편 어디든 한동훈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 지역을 내려갔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죠. 부산시장 선거, 부산시장 전체 판세, 나아가서 경남도지사 선거까지 말하자면 PK, 부산 경남시 전체 모든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람, 즉 키맨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보고서는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부산, 경남, 시도지사,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하는 것이 모든 선거의 총 변수 1번 보면 한동훈 변수라고 봅니다. 우선 부산에서 말이죠. 시장 선거가 아시다시피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우세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여론조사는 큰 편차로 앞섰죠. 박형준 후보보다 전재수 후보가 통일 여러 가지 핸드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전하고 이대로가면 전재수 후보 승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부산에서 국감에 출마한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론조사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보더라도 한동훈이 부산에 내려가서 전재수와 박형준 부산시장 여야 후보가 거의 박빙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 정도로 한동훈의 움직임 하나가 부산, 경남, 그 PK 전체 판도를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다. 우선 한동훈 부산 국가로서 그런 세 파티의 세 가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부산의 한동훈 낙하가 내려가는 순간 세 가지 그중에 한 가지 움직임을 부산에 있는 보수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국민 쪽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동안 장도연 대통령 너무 실망하고 방미 파동이라든지 공천 파동 여러 가지로 아주 진리대로 실려버린 부산의 국민힘 지지자들이 한동훈이 온다. 우리 한번 부산에서 한번 뭔가 만들어보자. 뭉쳐보자. 이런 분위기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대구가 엉망진창이고 국민이 힘들고 이제는 단일화 됐지만 경기도도 어렵고 서울도 어렵고 전부 어렵지만 우리가 부산에서 한번 새롭게 돌파구를 만들어보자. 국민이 새로운 전쟁 기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부산에 있는 국민인 지지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부산에 있는 국민 지지자들, 당원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효과죠. 그전에는 부산을 해고는 말하고 우리가 뭐하러 뭉치냐. 아예 장동훈이 너무 싫어. 그만둬. 이런 내지는 좌절감. 이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일반적인 분위기였죠. 근데 한동훈은 한 장이 툭 내려가는 순간
이게 부산에 있는 국민 똘똘 뭉치기로 했다. 근데 많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탈당했지 않습니까? 안동 후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당이 아니라 지금 출당당인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그런 구심적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안동훈이 출당을 당하지 않고 징계당하지 않고 당에 그대로 몸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대구를 가고 충청도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서울 가고 돌아다닌다면 아마 상당히 양상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 부산처럼 국민의힘 당원들 결집 효과를 전국 곳곳에서 발휘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사실은 순전히 장도영 대표가 정말 한동훈이 한 사람 너무 싫다. 죽어도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당과 선거판을 전체를 흐트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나오는 얘기가요. 장동훈 대표 이번 6.3 지방선거 최고의 전략은 바로 한동훈 쳐내기다. 장동훈 대표가 다 못하는데 한 가지 딱 잘하는 게 있고 한동훈 견제하는 것. 그거 하나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동훈 주변에 장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을 쳐내라, 한동훈을 포위해라, 한동훈을 배제시켜라, 한동훈을 난가시켜라. 아니 이렇게 천천히 원수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장동훈과 한동훈의 싸움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힘이 호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예외, 부산만 다시 국민이 상승세를 하고 있다. 왜? 한동훈이 부산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동훈의 흐름. 두 번째 한동훈의 흐름. 부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부산에 있는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도층은 이념 싫어하고 또 고리타분한 거 싫어하고 뻔한 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부산으로 톡 내려왔다. 저 친구 한번 보러 가자. 한동훈 진짜 똑똑해? 잘해? 뭐야? 왜 그렇게 말썽이야? 왜 그렇게 문제야? 왜 그렇게 장동민 씨가 국민의힘 출당했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한번 가보자. 한번 구경하자. 이런 밴드웨건 현상이 일종의 호기심 유발 이런 것들이 부산 중도층을 살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나 또 박영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나 다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죠.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미지도 좋은 사람이지만 중도층 입장에서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신선미에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오래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재수는 삼선 기울이고 박영준은 재선 부산시장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너무 익숙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친한 사람이지만 한동훈 부산에 갔어? 궁금하다. 눈 두 개는 코너 하나냐? 패션 멋이 때문에 이런 관심 유발 안방에 앉아서
TV만 지켜보고 앉았던 중도층. 아, 이번 선거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없어. 부산, 뭐, 민주당, 국민의힘 알아서 할 텐데, 뭐, 관심 없어. 라고 생각이 든 중도층이, 무소속? 한동훈이 무슨 부산가도 온다고, 부산도 온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중도층이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물론 정확히 말하면 무소속의 한동훈이지만 크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갈래 움직임, 국민의힘 중앙당의 움직임이죠. 아니, 당에 쫓아낸 사람이 부산 북각으로 출마했으니 너 거기서 알아서 해. 한동훈 뭐 살아서 돌아오는지 뭐 이렇게 관심을 꺼버려야 될 텐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당의 위원장들 사이에서 지지층 사이에서 뭐라고 난리가 난 거죠? 세간에 하나는 한동훈이 가니까 거의 무공천하잖아. 부산 국갑에. 그게 우리 한동훈 우리 사사지기 때문에 공천하지 말고 한동훈이 거기서 민주당하고 싸운 게 그냥 놔두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서병수 전 의원 같은 경우죠. 네. 이른바 비당권파 측에서는 비록 출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결국엔 우리 국민으로 돌아올 사람이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천하지 말자 라는 무공천파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맞춰서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우리 공당이 국민 공천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당권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론된 사람들 박민식 전 보훈처 장관이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2번 했던 사람입니다. 국민 후보로 거론된 거죠. 내가 왜 양보를 해? 나는 국민힘으로 경선에서 나갈 거야 라고 본인도 주장을 하고 있죠. 박민식 의원, 전 보훈처 장관도.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천하고 다음에 단일화를 하자. 한동훈은 나오고 국민의힘도 공천하고 해서 나중에 후보 단일화하자. 라는 후보 단일화파 목소리, 세 가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그러고 매달리고 있는 게. 그러지 말고 막판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후보 나오고, 국민 후보 나오고, 한동훈 3파전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 단일화하지 말고. 이런 매달리는 목소리가 국민 중앙당에서 우리 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와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종합해보면, 야, 한동훈이 당에 쫓겨나서 부산으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금까지 리허설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목소리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다시 안 돼요. 자, 큐. 아이고 참 맥이 확 풀리네 이게. 맥이 확 풀려. 네. 이제 어차피 다 끝나가는 바닥이니까 그냥 오늘은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그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지금 21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니 원래 그냥 소리도 안 나왔는데 그럼 21분이 들어와서 뭐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습니까? 네. 이야 진짜. 아니 요약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세팅을 안 했다는데 조금 전에 와서 이 마이크 손대고 간 사람 저 사람 빠따로 한 10대는 때려야 됩니다.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경남도지사까지 다 포함해서
PK, 부산 경남 전체 선거에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 키맨은 바로 한동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정파가 어느 쪽이나 떠나서 PK, 판 전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핵심 인물은 한동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시장 선거만 해도 지금 전재수하고 박형준 여야 후보가 상당히 좀 얼마 전만 해도 원사이드였죠. 말하자면 민주당 전재수가 상당히 유리했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 이긴다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였고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라거나 부산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는 순간 완전히 뭐 여론이 막 요동을 치더니 지금은 거의 그냥 부산시장 후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를 하려고 한동훈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판도에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말해서 한동훈이 나가면서 바로 박형준 후보가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박빙이다. 아주 이번 선거의 중요한 격전지로 부산 떠올라 버린 겁니다. 8분 들어가 계시는데요. 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하라고요? 아유, 다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 라이브 보고 있는 분한테는 지금 엄청나게 실수하고 있는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저는 방송 자주 해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언급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 도중에 제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이제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전공인데 정치 지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 전체 판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주로 정치 공학적인 그런 뭐 구도라든지 변수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부산의 판세, 대구의 판세 이런 것보다는 한동훈은 뭐야, 전재수는 누구야, 김부겸은 누구라 뭐 이렇게 사람을 바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심리학자다라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이제 많이 YTN이나 연합TV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판세는 모든 언론들이 많이 합니다만 저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 중심으로 판세를 읽어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얼마 전에 군 리더 신문도 참가하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방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굿 리더 뉴스라는 인터넷 종합 일간지를 또 창간했습니다. 3월 30일 날 국회에서 뭐 여야 의원들 7, 8명 초청하고 각계 전문가들, 리더들 한 200명 모시고 우리 군 리더 뉴스의 신문사 창간식을 가졌습니다. 중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그 유일한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중도다 이렇게 표명한 신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노선을 표명해야 독자도 늘고 좀 시말로 당사도 되는. 그런데 저는 이제 당사도 안 되고 독자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사회 양극단 사회에서 중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 리더 뉴스에서 한번 인터뷰하시면 어떨까요? 한동훈 대표. 예,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뭐 조국이든 무슨 어느 후보든 간에 뭐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이제 군 리더 뉴스를 네이버 검색해 보면 바로 상단에 나옵니다. 탁 누르면 그 내용들이 딱 나오는데 기사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리도뉴스 참여하고 있는 그 논설위원들, 필자들, 칼럼니스트, 기자들이 다 왕년에 한가락했거나 지금 또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다 아주 정말 언론인으로나 여러 가지 능력과 자질이나 캐리어를 경력을 단단히 갖춘 분들입니다. 안심하시고 보시면 다른 인터넷 신문하고는 다르다라는 외람돼 좀 말씀드립니다. 꼭 네이버에 제가 링크를 군리더 뉴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네. 군리더 뉴스 올려드렸고요. 거기 질문하신 것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4가지 정도 질문 드릴 건데 네. 리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LOV 할 때 리슨. 러브가 LOV잖아요. 네. 그 첫자가 리슨이 경청이라는 뜻인데 한대현 대표님이 그런 경청은 어떠신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실 때 경청 리더십인 것 같아요. LOV 러브 차원에서 경청 리더십. 리슨. 한동훈 이 잘 듣느냐,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경청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혼자 자기 할 일만 막 떠드는 건 아니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네, 말씀하세요. 너무 똑같아요. 이거 좀 적당히 좀 멈추고 다음에 해야 되겠지.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 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우리가 115분이 115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시청자들이 너무 결제를 많이 하고 지금 부산 얘기하다가 뭐 내 소개했다가 지금 뭐 러브로 갔는데 이건 갑자기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지금 다 생중계되는 거 아니에요? 대본 없이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리스닝 뭐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 LO가 뭡니까?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마음 열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마음 열고 예. 지금 이거 예 오픈 마인드에 대한 한동훈의 점수를 주면은 많이 점수를 주기는 그렇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지지층들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친화력이 있냐 대중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좀 같이 공격적인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도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친화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가 그렇게 많이 주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데 이거 오늘 완전히 엘로 그래서 네, 오픈 마인드는 잘 하고 있지만 더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더 오픈 마인드 필요가 있다. 저는 오픈 마인드는 대중 친화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누구하고든지 편하게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 이걸 오픈 마인드라고 합니다. 일로 V가 뭡니까? V가 이제 가치, 밸류, 가치. 한동훈 대표의 가치가 어떻다 생각합니까? 가치, 밸류. 뭐 가치는 뭐 괜찮다라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가치가 뭐냐면 국민의힘에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윤 전 대통령의 개혁 내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의 깃발을 들었다라는 점. 이거는 뭐 대단한 가치죠. 정치적 가치. 폴리티컬 밸류죠. 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의리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개헌 반대, 탄핵 찬성 이거는 상당히 좀 용감하다고 봐야죠. 뭐 지금 이번 선거 최대 구도 중에 하나가 내란 청산이냐 아니면 내란 옹호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절대 다수가 특히 보수, 온건 보수나 중도들도 내란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아니다. 이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의 삿대질 비판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란의 반대의 깃발을 졌다는 그런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이걸 부분은 이제 누구는 배신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게 아니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비롯한 참모들을 배신한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의힘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신하는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국가적인 가치, 정치적인 가치, 그 밸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동훈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많은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일단 점수를 줍니다. 근데 지금 아직 187분 많이 댓글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배신자다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배신자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언젠가는 제대로 배신자론을 갖고 한번 논의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배신자고, 어떤 사람이 충신이고, 어떤 사람이 간신인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그럼 배신자가 아니고 충신입니까? 애국자들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파를 따라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갑자기 너무 딱딱한 지금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예. 시청자들도 나와버리니까 지금 208명이 나왔는데 그 김대중의 지혜라는 책을 출판 기념회 하셨잖아요. 프레스센터에서. 예. 그날 저녁에 무슨 일 있었죠? 또 네. 지금 내란 얘기 개업하다 보니까 그 운명의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선포한 날, 그날 제가 이제 서울 광화문행 프레스센터에서 제 책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예, 지혜의 집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하는 출판 기념회 책을 냈는데 딱 그날 계엄이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12월 3일 출판 기념회 겸 계엄 선포 일을 영원히 잊을 수는 없죠. 그러면 뭐 밸류 가치 그리고 뭐 그다음에 마지막 익스프레스 표현 익스프레스 표현 하면서 그 LOVE가 뭡니까?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거. 한동 대표가 표현요. 영어로 뭐라고요? 익스프레스 표현. 표현. 표현요. 네. 익스프레스 표현력. 그러면 표현력도 잘한다고 보죠. 표현력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보면은 정말 아주 표현력, 화법, 어법이 특이하면서도 절대 안 밀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든지 팍팍 바로바로 맞짱 드는 이 화법이 참 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언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지로 다지 않습니까? 옷차림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렇죠? 안경, 그 다음에 패션 상당히 감각이 있죠. 또 훤칠한 키, 외모 이런 부분이 이 어떤 외적인 표현력 이런 것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말의 표현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거 종합 점수를 매겨보면 어떻게 러브에서 보면 표현력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밸류 가치 점수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리슨 이거를 조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오프마인드 이거 좀 적게 주는 거죠. 부족한 거로. LO 리슨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오프마인드 훨씬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굳이 점수를 제일 낮은 점수를 준다면 LO 오프마인드. 그러니까 대학에 뭐 20년 넘게 있어봤기 때문에 맨날 이제 학점 주는데 뭐 제가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만은 이 O 부분, 오프마인드 부분에서 점수를 제일 낮게 줄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국민에 대한 소리, 큰 흐름을 듣는 거, 이거는 뭐 좋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참모들, 그 다음에, 반대자들, 혹은 본인을 비판자들, 내 목소리도 많이 경청해야 된다. 한동훈 주변에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맹렬히 비판하는 사람들, 혹은 지지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게 호감을 덜 가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오픈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가깝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기가 좀 뭔가 어려운 사람. 그게 좀 편하게 포옹하고 싶은데 뭔가 좀 까칠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랬었는데 사실 뭐 LOV로 해서 한동훈만 했죠. 사실 점수는 뭐 우리 요즘 대학교 전부 다 점수가 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상대를 점수 비교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뭐 조국이라든지 뭐 정청래라든지 또 누구 있습니까? 뭐 여러 장동혁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비교를 해봐야 점수를 제대로 우리가 매길 수가 있겠죠. 종합점수 내서 다 하면 점수 한번 쫙 매겨보면 되겠네. 100점 만점. 한동훈 몇 점, 장동훈 몇 점, 그렇죠? 정청래 몇 점,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은 대구에 출마하려다가 부산으로 가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고 끝에 악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구로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대구 가면 진짜 배신자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대구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대구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컸고,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도 본인이 많이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여러 가지 가변성이 많아요. 어떻게 누가 올지 모르다. 부산 같은 데서 털을 닦으면 자기 지역 기반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기반을 만들기 힘듭니다. 자기 지지 기반, 아성, 텃밭을 만들려면 세 군데 하나입니다. 호남, 대구, 부산 세 군데 중 하나야 되는데 호남은 안 되잖아요. 부산, 대구는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부산에서 승부수를 던지면 간단한 자기의 아성을 만들 수 있고 만에 하나 설령 지더라도 장렬한 희생으로 그를 만들 수 있다. 네? 대구의 고구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다음번에는 한동훈 대표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후하게 주세요. 네. 근데 이거 오늘 너무 이게 뒤집박죽해서 이게 저기 하려고 했던 거 한마디 하세요. 처음 했다가 어떤 말씀을? 아니 순서가 지금 또 이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니 하면 돼요. 33분인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내려가는 바람에 부산시장의 판도가 달라졌고 박영준은 와 만세 부를 정도로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야 우리 한동훈 중심으로 한번 뭉쳐보자 이런 결집 효과가 나타날 거고 중도 한동훈이 왔다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호감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고 국민의 중앙당에서는 야, 그 지역에 무공천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공천으로 단일화해야 되나 이런 설왕설래한다. 이런 세 갈래 흐름이 막 거론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나 결론은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지역도 전부 한동훈 하잖아요. 저도 오늘 많은 주제가 있지만 한동훈 갖고 지금 길게 이야기하는 것.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것이 정치인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번 선거에 중요한 3대 키맨으로 떠올랐다. 당에서 쫓겨난 무소속 출마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인물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뭐 부산에서 당선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그리고 자기 대권 주자로 바로 선두에 서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 지더라도 정치 생명이 절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멋지게 싸웠다.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평가가 훨씬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저도 뭐 이미 여러 방송사에 대표 방송 이미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개표 방송 때 최대 관심 인물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이다. 6월 4일까지 지금도 계속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오늘 또 저녁 때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한동훈을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참, 예, 대한민국 키맨이 돼버린 거죠. 국민의힘 상임고수단 전 회장님, 정의학 회장이 부산에 계시는데 그때 장병희 대표님께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결별하고 한동훈 대표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의학 회장님 부산에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님 도움 많이 되겠죠? 하면서 여기 뭐 한동훈 부산 북구 지금까지 엄청 품격. 댓글 계십니다. 한동훈에 상당히 좀 229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댓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네. 국민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치인이라고 해 한동훈. 아이고,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아이 공정, 상식, 품격, 정직. 야, 얼마 전에 쇼츠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돌렸잖아요. 예. 뭐 이별 세 가지가 왜 옷을 잘 입는다고 뭐죠? 야, 어떻게 100년에 한 번 나올? 제가 지금 화면 뒤에도 한동훈 민주당 것에 저랑 싸울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머리, 안경, 또 하얀 와사스에 양복이 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도 상당히 좀 세련돼 있어요. 거기에 좀 신세대 이미지, 참신한 이미지가 좀 돋보이고 그렇습니다. 정치인 중에 저렇게 좀 세련된 경우 좀 솔직히 흔치는 않죠. 근데 와 이거 엄청나게 칭찬해. 저는 뭐 한동훈이든 조국이든 정청이든 장동희든 간에 중도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잘하는 건 잘하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 보수 방송은 지금은 이제 한동훈을 많이 공격하겠죠. 뭐 친한파는 우호적으로, 민주당은 무조건 공격하는 거고. 너무 이 이념, 진영에 따라서 논리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한동훈이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판단하기 너무 힘들 겁니다, 아마. 근데 한동훈은 과거 검찰에 있으면서 적폐청산, 뭐 선봉에 섰던 거죠. 과거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정치검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정치경찰이 변신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정치인으로 달라져서. 그죠? 과거의 문제만 갖고 우리가 맨날 지적할 수는 없는 거죠. 한동훈이 이제 선거에 본격적인 출마가 되면 맹렬히 본인은 비판을 받아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부산 북구 유권자들께서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죠.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정우 AI 수석이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섀도우 그림자를 갖고 나가는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아바타 이미지를 내세울 텐데 그러면 부산 북구 구민들이
자, 뭐야, 그러면 한동훈도 좋고 멋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낸 후보야? 하정우? 우리 여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우리 부산 경제도 살고, 우선 북구 경제도 발전하는데, 민주당 후보를 버릴 수는 없지 않나? 한동훈이 좋지만 하정우를 지지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정말 이제 볼만한 게임? 예.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 하정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대 한동훈의 빅매치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부산 유권자들, 특히 부산의 북구 유권자들이 한동훈을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정우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정우 AI 수석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제 반가락이 날 텐데 정말 흥미진진한 아주 영화 한 편을 우리 온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항소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이익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정확히. 저기 소송 그거 항소 안 했으면 우리가 이제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국가적으로. 예. 국제재판. 예. 네, 그거에 대해서 국제재판이 어떤 거예요? 법무장관 시절에 뭐죠?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거에 국제사법재판부에서 한동훈의 주장들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재판에 승소를 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우리가 큰 도움을 얻게 됐다. 이런 부분을 뭐 한동훈 후보야 뭐 내세우겠죠. 이제 많이 내세우고 그게 본인의 큰 이제 치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하게 내세울 겁니다. 근데 요즘 경기들이 경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북구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를 우리가 밀어주자라는 식으로 갈지,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이 내보낸 후보를 밀어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더 발전시키자 우리 지역을, 이렇게 나갈지. 부산도 정치냐 경제냐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 따라서 판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까지 거의 하정우 출마할 가능성이 뭐 7, 80%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며칠만 지켜보면 금방 반가람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던 거? 처음에 앞부분에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아니 앞부분 얘기 요약해서 다 했죠. 앞부분 얘기는 오늘 발표돼 있는데 그 대구에 추경호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후보가 됐거든요. 아니 오늘 부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얘기만 합시다.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내려가서 판도를 바꿨다. 부산 경남 판도까지, PK 판도까지.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뭉치고 중도 호감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붐이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이 흐름이 잘만 타면 북상을 해서 충청도나 경기도, 서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나 장동혁이 그걸 두고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도. 한동훈이 크고 국민의힘이 퍽퍽 크는 것을 장동혁과
주변에 있는 강성 우파 그룹들이 놔두고 보겠느냐는 얘기죠. 왜? 한동훈이 크면, 국민의힘이 그래서 크면 나중에 돌아온 장고가 돼서 자기들을 공격할 거고 자기들의 설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라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참 너무 웃기는 거죠. 사실은 한동훈의 저기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 내부의 장동혁이었다. 아까 보면 장영택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나하고 싸우지 말고 민주당하고 싸웠으면 이미 다 선거에 이겼을 텐데 장동혁이나 당권파들이 왜 민주당하고 안 싸우고 나하고 싸우냐, 한동훈하고 싸우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한한 선거를 우린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묘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6.3 지방선거 최대의 빅맨, 키맨 한동훈이 일거수일투족, 그 다음에 그의 운명 이거를 우리가 지켜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님으로서 여러 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겪어보셨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가 전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명했을 때 소통관에서 그러면 이제 그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6월 3일 선거 이후에 이제 당선이 됐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국민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면요. 네. 그럼 뭐 하고 보통 그 이준석 대표처럼 개혁신당을 창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가치가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새로 창당할 가능성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이런 앞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창당 안 하고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마무리로 발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갑에서 당선되는 그 순간 국민의힘은 당권의 판도가 확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당정욱 대표는 위기에 몰릴 만큼 몰렸어요. 지금 당정욱과 거리두기, 그 다음에 장동욱 비토, 장동욱과 단절을 막 일제히 요구하고 있고 이선 후퇴 또 당 대표 사퇴론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대위가 별도로 막 꾸려지잖아요. 전국으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당 대표 혼자 놓고 전국 각지 모든 후보들이 그냥 따로 각자 각계로 간다. 그 모든 후보와 당원들이 당 대표를 왕따시키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거의 질거는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처럼 굳어가고 있는데. 후보들이 하향 그런 표현이라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당정훈 대표는 더 이상 선거 이후에도 버티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하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오면 본인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아무튼 부산만 가지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에는 또 한번 또 대구도 가보고 또 뭐 대전도 가보고 쭉 지역을 한번 쭉 되돌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앞뒤 두서없이 말이 좀 뒤바뀐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사실 라이브를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많이 그런 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지금 뒤에 화면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본인은 본인 이야기를 뒤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서로 같이 봤으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에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X를